볼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혁입니다. 오늘은 이승우 선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폼을 탔습니다. 조용히 뭐 볼리TV 언제나처럼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제가 재작년에 다시 서울로 이사를 오고 나서 웬만하면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 많은 데를 좀 피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시 운전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타이어가 펑크 나서 며칠 동안 난감했거든요. 이게 펑크를 떼웠는데도 자꾸 이게 바람이 새가지고 엊그제 결국 타이어를 4개 싹 갈았습니다. 비용도 그렇고 타이어를 제가 잘 모르니까 걱정이 꽤 컸는데 타이어 프로 가니까 말끔하게 잘 해주시더라고요. 차장님이 너무 친절하시고 깔끔하게 잘 봐주셔서 기분 좋게 갈고 왔습니다. 혹시 타이어 관련해서 곤란한 일이나 손볼 거 있으신 분들은 타이어 프로 일산자연으로 가셔서 제 방송 보고 왔다고 말씀드리면 잘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연락 한번 해보세요. 네이버에서 타이어 다이소 검색하셔도 됩니다. 걱정이 많은데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셔가지고. 그럼 이제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이승우 선수가 벨기에 진출 이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선발 출전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탈리아 시절까지 포함해도 1부 리그에서는 첫 번째 2경기 연속 선발입니다. 경기 내용 좋았고 현지 언론의 호평도 받았습니다. 현지 날짜 3월 7일에 열렸던 리그 5위 팀인 스탕다르 리에즈와의 원정 경기였죠. 2월 29일 메헬렌전 풀타임 출전에 이어서 2경기 연속 선발입니다. 리그 12위인 신트트라이더는 1부 리그 잔류가 확정이 된 상태인데요. 새 감독 체제로 남은 정규리그 일정을 실험적으로 보내는 중입니다. 기존 3백 중심의 현수를 4백 기반의 다양한 공격 조합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최근 이승우 선수에게 3경기 연속 출전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사실 조금 걱정이 됐던 게 스탕다르 리에주가 이승우 선수하고 스토리가 좀 있는 팀이에요. 지난해 10월이었죠. A매치 기간 중에 이 팀하고 연습 경기를 신트트라이더는 했습니다. 이때 이승우 선수의 거친 태클에 상대 선수가 부상을 당한 일이 있었죠. 벨기에 현지에서 논란이 좀 됐던 사고였고 기사도 좀 났습니다. 신트트라이던이 0대2로 뒤져있던 상황에서 이날 2골을 다 넣고 있던 상대 공격수 림본베한테 이승우 선수의 태클이 들어간 건데 좀 인상적인 게 상대팀 말고 신트트라이던, 그러니까 이승우 소속팀 감독이 공개적으로 이승우를 비난했어요. 쓸데없이 거친 태클을 했다고. 당시 이승우 선수는 퇴장은 아니고 이제 경고만 받았는데 림본베 선수는 이제 그 뒤에 쭉 경기를 못 뛰다가 1월에 원소속팀인 프랑스 1부 낭뜨로 돌아갔습니다. 1월 하순부터 경기를 다시 뛰고 있고요. 아무튼 이런 일이 있어서 리에즈 선수들이나 팬들이 좀 거칠게 이승우 선수를 대할까봐 좀 저 혼자 걱정이 있었는데 다행히 이 걱정은 기우로 그쳤습니다. 이것과는 별개로 이승우 선수는 이제 후반 20분께 종아리 부상을 당해서 교체 아웃이 되긴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는데 단순 경련이고 큰 부상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팀은 0대0으로 비겼는데 신트트라이더 입장에서 좀 아쉬운 경기였을 거예요. 상대가 일찌감치 한 명이 퇴장당해가지고 10명이 싸웠거든. 자, 아무튼 이승우 선수가 계속 이제 선발 기회를 얻게 되면서 다시 자기의 기량을 인정을 받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로 이상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상하다. 부상도 아닌데 이 정도로 못 나오는 건 이해가 안 된다. 이 뭔가 있다. 여러분, 이승우 선수가 벨기에 중위권 팀에서 명단에도 못 들 정도의 선수는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이승우 선수의 실력을. 아시안게임 금메달. 여기서 이승우 선수가 얼마나 지분이 있다는 거 무시할 사람이 있을까요? 러시아 월드컵에도 나갔던 선수고요. 이탈리아 1부와 2부에서도 출전 기회가 적지 않았던 선수란 말이죠. 포인트도 여러 번 기록을 했고요. 특유의 스피드, 좁은 공간에서 탈압박, 간결한 슈팅 동작과 과감한 돌파, 그리고 적극적인 마인드까지 잘 갖춰진 기본기에 이제 경험까지 쌓여있기 때문에 절대 벨기에 리그에서 우습게 보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이게 벨기에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들릴 수 있어가지고 제가 좀 첨언을 하자면 벨기에 리그 그렇게 쉬운 리그가 아니긴 해요. 유럽 리그 랭킹에서도 포르투갈, 러시아 다음으로 8위입니다. 현재 순위가 네덜란드나 우크라이나, 오스트리아 리그보다 높아요. 하지만 이 신트트라이더는 벨기에에서도 상위권 팀이 아니란 말이죠. 유럽 빅4 리그를 제외하면 대부분 리그의 성과는 각 리그 빅클럽들이 이끌고 있기 때문에 벨기에에서도 빅클럽들과 이 중위권 팀들 간의 격차가 큽니다. 다른 중소 리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신트트라이더는 여기서도 리그 10위권 밖에 있는 팀이에요. 강등될 순위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승우가 경쟁도 못할 수준의 팀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도 적지 않은 이적료를 주고 데리고 온 선수를 부상도 없는데 아예 한 경기도 뛰기지 않고 몇 달 동안 처박아놓는다? 명단에서 아예 빼버린다? 이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정도로 이승우가 실력이 없거나 더 이상 어린 선수도 아닙니다. 검증이 안 된 선수도 아니라는 거죠. 지난 시즌 세리에베에서 23경기를 뛰었고요. 그 중에 선발로 18경기를 뛰었던 선수입니다. 하지만 벨기에 1부 리그 신트트라이던으로 이적한 뒤로는 데뷔전을 치르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작년 12월 26일 박싱데이 때 후반 24분에 교체 투입된 게 벨기에 리그 데뷔전이었으니까 정말 기회를 오랜만에 얻은 거죠.
알려진 대로 뭐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구단주와 감독의 기싸움이 있었던 거죠. 감독이 나간 뒤로는 확실히 이승우 선수 입지가 달라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전임 감독 입장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선수를 안 사주고 엉뚱한 선수를 사왔다 이거지. 게다가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이 감독이 자기가 쓰는 3백 전술에서 이승우의 입지가 없다라고 아예 못을 받고 사실상 거의 완전히 뭐 전력 외로 분류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코스티치 감독은 전술을 다양히 변주하면서 좀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승우 선수를 두루두루 잘 기용을 하면서 좀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3일이었죠. 27라운드 헨트전에 후반 시작과 함께 교체 투입이 돼서 45분 이상을 뛰었고요. 여기서 좋은 모습을 보였고 28라운드 메헬렌전에서는 아예 풀타임으로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29라운드 스탕다르 리에주전에 연속 선발 출전 기회를 얻게 된 거죠. 코스티치 감독은 메헬렌전에서는 이승우 선수를 투톱 아래에 공격형 미드필더 그러니까 4-3-1-2에서 그 1의 자리에 이승우 선수를 투입을 했습니다. 스탕다르 리에주전에서는 일본 국가대표인 스즈키 유마와 함께 최전방 투톱으로 기용을 했어요. 스즈키 유마는 이제 요한 볼리하고 주전 투톱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볼리가 이적을 했기 때문에 이승우 선수에게 기회가 왔다고 할 수 있는데 공격 위치 어디에서든 활발하게 움직이고 결정력까지 갖추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감독 입장에서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바로 이승우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쓰이고 있고요. 새 감독 체제에서 이승우 팀 내 입지가 달라진 것을 매 경기 지금 확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데뷔전 이후에 2달 쉬는 동안 그동안 10골로 팀 내 최다골을 넣고 있던 코트디부아르 공격수인 요한 볼리가 카타르 리그 알라얀으로 이적을 한 것도 이승우에게는 호재였다고 할 수가 있고요. 마냥 반가운 소식만은 아닙니다. 이승우가 뛴 최근 3경기에서 신트트라이던이 1승도 못했어요. 1무 2패고요. 이승우가 선발로 나선 최근 2경기에서는 단 한 골도 지금 신트라이던이 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리에주전에서는 상대 거친 충돌에 다쳐서 67분 만에 이제 교체 아웃이 됐고요. 과감한 슈팅 기회를 여러 번 만들었고 동료에게도 찬스를 넣어주긴 했습니다만 결국 공격수 입장에서는 자기가 뛴 경기에서 골이 안 나왔다는 것은 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주어질 때 빨리 팀도 성적이 나고 본인도 공격 포인트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이승우의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본인도 조바심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팀 내 경쟁자로서는 아르헨티나 공격수죠. 이승우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탈리아에서 얼마 전에 건너온 인터밀란 출신의 파쿤도 콜리디오를 이제 경쟁자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달 중에 콜리디오보다 선빵을 날릴 필요가 있어요. 콜리디오는 1월달에 한 골 넣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도 물론 적지 않습니다. 감독의 요구에 따라 최전방과 2선을 오가면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분명 팀 내 입지를 다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종아리 경련으로 교체되기 직전에 아파 쓰러져 있다가도 본인한테 공이 오니까 다시 일어나 처리하는 이런 모습은 현지 팬들이나 벤치에게도 이제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요. 게다가 현지 매체들이 이날 경기 최고 활약을 이승우가 펼쳤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66분 뛰고 나간 스탕다르 리에주전, 벨기에 매체 스포르차가 이날 이승우를 최고 선수로 거론을 한 걸 소개를 해드릴게요. 보시면 여기에 이제 그 MOM을 뽑는 건 아닌데 설명이 이렇습니다. 경기 내용이 별로였기 때문에 MOM을 뽑긴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굳이 선택을 하자면 전반전에 가장 인상적인 드리블과 움직임을 보여준 이승우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벨기에 HLN이라는 매체는 오늘 이승우 특집 기사까지 냈어요. 제목이 이승우리, 그러니까 승우리 마크트 아인다라이 인드루크입니다. 영어로 번역해보니까 마침내 존재감을 드러낸 이승우, 뭐 이 정도 되는 거죠. 이승우, 내용을 좀 볼게요. 이승우라는 이름을 가진 이 작은 한국 선수는 스탕다르 리에주전에서 올 시즌 2번째 선발 출전 기회를 잡았다. 활발한 움직임으로 기여했다. 뭐 이렇게 썼네요. 그리고 전임 감독인 브라이스 체제에서는 팀 전술에 맞지 않아서 기용되지 않았지만 현 감독인 코스티치 체제에서는 달라졌다. 그러면서 바르셀로나 유스 출신이고 대한민국 대표팀 소속으로 아시안 게임 월드컵 나갔다. 뭐 이런 활약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만큼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인상적인 변화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오래 쉬고도 이 정도 경기력을 보여주는 건 그 자체로 대단한 부분이긴 합니다. 공식 경기 기록만 놓고 보면 이승우 선수는 이제 작년 6월 11일 1안전 A매치 막판 15분 뛰고 나서 12월 26일 소속팀 경기 교체로 나올 때까지 무려 6개월 하고도 보름을 쉬었어요. 거의 200일을 쉰 겁니다. 아무 부상도 없이 6개월 넘게 실전에 나오지 못했다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아주 힘든 그런 일인데요. 그만큼 그동안 독을 품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준비가 잘 돼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승우 선수 입장에서는 매 경기 굉장히 소중할 것 같고 그만큼 부담감도 좀 없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몸 관리 잘해서 남은 시즌 일정을 잘 소화하고 꼭 공격 포인트 기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트트라이던의 다음 상대는 벨기에 최고 명문입니다. 안더레르트를 홈으로 불러드릴 텐데요.
왕년에 우리 설기현 선수가 뛰었던 팀이기도 하죠. 지금은 맨체스터 시티 출신의 뱅상 콩파니, 사미르 나스리, 또 왕년에 토트넘 주전이던 나스르 샤들리까지 버티고 있는 팀입니다. 안더레어트는 올 시즌 리그 8위로 다소 부진하긴 합니다만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최근 3연승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이게 어마어마해요. 3연승을 거두는 동안 무려 16골을 넣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 줄트를 홈으로 불러들여서 무려 7대0 대승을 거뒀어요. 아무래도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 같은데 신트트라이던이 어떤 전술로 나설지 좀 모르겠습니다. 또 투톱으로 하면서 이승우를 투톱에 낼지 아니면 좀 아래쪽에서 움직이게 할지 이승우 선수가 선발로 나오게 된다면 이제 안달레어트의 콩파니를 상대로 경기를 펼치게 될 텐데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꼭 나와서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리TV 서영욱이었고요. 여러분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